네. 루비니 교수의 책이 나와서 뭐 광고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광고만 해드리는 건 아니고 네. 직접 루비니 교수를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가. 아,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 해가지고 조만간 주말에 글로벌 머니톡 시간에 글로벌 닥터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닥터둠. 예. 좀 다른 뷰가 나왔나요? 혹시 내용을 아세요? 그거는 이제 맛보기로 조금만. 나왔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시장 개장 지금 한 2분 정도 네.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래도 제일 가장 좀 편하고 의지하는 분. 명나인. 예. 라인이 어렵습니까 제가 끝에 서 있는데 제가. 자, 알겠습니다. 시장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네, 지금 호가상으로 보면 강보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도 5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2,456선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현재 2.8포인트 상승한 778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시장은 지금 뭐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보합권,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의 마이너스 흐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 증시의 출발 동향 자체는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출발은 뭐 시작한 이후에 뭐 폭이 작은 만큼 최근에 뭐 시장의 움직임은 거의 뭐 선물 시장이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뭐 선물 시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 선물 시장은 뭐 위로는 한 325포인트, 아래로는 한 뭐 315포인트 정도를 러프하게 한 10포인트를 축으로 해서 굉장히 변동성은 크고 그 안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뭐 결국은 출발가보다는 장중 수급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현물을 줄였지만 선물 쪽에서 뭔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결작정이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포지션은 크게 늘리지 않고 장중 포지션 계약만으로 지수의 등락을 좌우하고 그렇군요.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외국인들이 한 10,000계약 정도 선물 계약으로 움직이면 기관들 쪽에서 한 뭐 7, 8천억 가량의 현물 물량이 유출입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장중 변동성은 뭐 그 부분이 좌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아직 출발은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막 출발하네요 이제. 네,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시작했습니다. 쪽은 강보합권 흐름이죠. 321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면서 일단 최근에 움직였던 박스의 한 중간 정도 부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선 초반 들어서 굉장히 좀 흐름을 방향성을 좀 뚜렷하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약세 전환하고 있는 이 선물 시장의 동향은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은 지금 1원 50전 내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00원을 뭐 아래로 이탈하느냐를 봤던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지금은 또 1,300원을 위쪽으로 돌파하느냐를 좀 걱정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103.88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어서 달러 움직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호가 동향에서 플러스를 나타냈던 코스피가 출발 이후에는 소폭의 약세 전환입니다. 현재 2,450선을 기록하면서 아주 소폭의 마이너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그래도 1.8포인트 반등하면서 77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운의 숫자인데요. 행운의 숫자인 만큼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장 초반에 외국계 청구의 움직임은 조금 특이합니다.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하이브에 지금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 물론 SM은 많이 빠지는군요. 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조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하나금융지주, DB하이텍, 코웨이 순으로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그 밑에 종목군들은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의 물량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일단 오늘 외국인 출발에 있어서는 좀 매도 쪽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양상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매수 금액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데 매도 금액은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두 배터리 셀 기업에 지금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좀 소폭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CATL이 지금 뭐 가격을 내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뭐 증권사들 코멘트가 올라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중장기적으로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계 창구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 삼성물산 같은 종목군들은 매도 창구가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플러스권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일단 오늘 출발해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모두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한 전체 매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고요. 자, 업종별 등락을 봤을 때 오늘은 뭐 지수가 지금 0.4%까지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국면인데 이 구간 안에서도 철강 금속 업종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세 종목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포스코의 강세가 현재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대제철 같은 종목도 비교적 강세고요. 동국제강도 현재 한 2.7%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철강 업종과 통신 업종만이 현재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 업종 내에서는 신저가에 갔었던 SK텔레콤이 한 1%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마 쪽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오늘 좀 눈에 띄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은 뭐 주류 쪽 종목군들이 뭐 제주맥주라든지 뭐 국순당, 보혜양조, 풍국주정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기계 쪽에서는 뭐 현대건설기계, 진성TEC, DY파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전일 대비 거래도 조금 상승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이창환 대표의 그 펀드가 다시 또 노리고 있는 게 SBS라는 그런 얘기가 또 뉴스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미디어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SBS 콘텐츠허브와 SBS가 두 종목이 모두 거래가 급증하면서 오늘 각각 9%, 8%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YTN도 지금 8%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SM과 하이브, 카카오가 촉발한 미디어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조정이 다른 업계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YTN은 뭐 지분 그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지분 매각 부분 M&A 관련주로 돼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뉴스의 확인은 좀 필요하지만 투자 회사를 만들 거다. 그래서 YG는 YG 인베스트먼트가 있고 SM도 지금 투자 회사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죠. 근데 이제 JYP도 그런 투자 회사를 만들 거다라는 뉴스가 오늘 또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국내에서 리튬 광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뭐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에코프로의 최근의 급등의 뭐 가장 큰 근거는 아무래도 유럽발 이슈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뭐 그 유럽발 이슈가 확실한 어떤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뭐 시세 흐름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에 이제 들어오기로 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뭐 일부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뭐 의미 있는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뭐 일부 반도체 장비 쪽 그래서 뭐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종목이 보이고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로 급락을 한번 했다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낙폭은 또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최근에 이제 항공사들도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한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뭐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TA항공, 뭐 한진칼 전체적으로 항공사 쪽 종목군들도 소폭의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보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코스닥은 플러스 0.1. 0.1. 예, 혼조군요, 혼조. 네. 미국 시장하고 비슷한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출발은 그런데 수급 자체가 일단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물이 얼마나 확대되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현물보다는 외국인 선물 쪽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는 뭐 한 1,000계약 정도의 매도 그래서 뭐 이 정도의 계약 수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미결작정의 전반적인 추이를 봤을 때는 오늘은 뭐 대폭의 증가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큰 폭의 아직까지의 그 포지션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 이제 장중에 나올 LPR 오늘 중국의 LPR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뭐 대부분 뭐 변화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LPR 이후에 포지션이 확대되는지 여부도 조금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비교적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합친 금액 정도가 지금 프로그램 매물로 잡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는 매물이 프로그램 매물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뭐 베이시스 변화라든지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0시 반 중국의 LPR 발표,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증가 여부, 그다음에 이것이 기관의 전반적인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오늘 장 출발 이후에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렇게 썼네요. 어떤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경마 방송에 경마 방송 같다고. 네, 1번 말 갑니다. 1번 말 갑니다. 네. 1번 말 2번 말 2번 이렇게 약간 경매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아, 경매. 그래? 예, 5,000원 5,000원 나왔습니다. 6,000원 6,000원 뭐 이렇게. 예. 자, AI 관련주들도 개별 종목으로 조금 가는 것 같은데. 근데 AI는 일단 한번 흐름이 죽은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뭐 최근 들어서 오히려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이제 과거에는 시장의 약세 강세와 상관없이 AI 종목군들이 뭐 정말 거침없이 강세를 보였던 그런 흐름이라면 예. 최근에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한번 죽었고 일정 그 레인지 내에서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뭐 지수에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탄력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때 반대쪽에서 좀 뭔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뭐 제약업종 종목군들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뭐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SCM 생명과학이라든지 HLB, CTC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SCM 생명과학과 HLB는 거래가 굉장히 급증하면서 급등하고 있어서 아마 뭔가 뉴스가 좀 나온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음식료 쪽 종목군들도 코스닥 업종 내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뭐 제주 맥주라든지 국순당 같은 종목군들의 반등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술값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맥주 소주 가리지 않고 계속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네. 나오면서 아마 오늘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보통 이러면 그 제품을 만드는 종목군들만 강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네. 오늘은 뭐 창해탄올 같은 주정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 좀 이게 눈에 띄는- 저는 주정이 더 좋다고 보는 게 네. 이게 제 생각이니까 네. 술을 이제 제일 많이 마시는 3%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마시니까 요즘에 소주를 먹는 게 네. 조금 빈도수가 떨어졌어요. 근데 프리미엄 소주 있잖아요. 프리미엄 소주. 아, 일품질로 뭐 이런 일품질로 하고 또 화요 뭐 이런. 화요 이런 거 화요.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소주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것들. 그래요? 그 맛이 그걸 다르요? 먹으면 일단 어떤 생각이냐면 숙취가 좀 덜하다. 확실히 그리고 이제 예? 언더락이나 뭐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좀 덜 먹는다. 그거는 비싸서 덜 먹어서 숙취가 없는 아니야. 거 아니에요? 확실히 화요 너무 같은 비싸니까. 거. 내가 이제 화요가 상장이면 내가 살라 그랬는데 비상장이더라고. 화요. 화요가 거기에- 그 저기 광주요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도자기 만드는 거기서 만드는 거거든. 그런 게 숙취가 확실히 좀 덜합니까? 덜하더라고. 그래서 안 말아 먹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물 바로 타 먹어. 물로. 희석. 그렇습니다. 화요 아니, 40도. 저도 차라리 고도주가 난 것 같긴. 저는 뭐 술 잘 못 마시지만 뭐 제일 그래도 깔끔할 때는 그 꿔바로우에 연태고량주 먹었을 때가 다음날 제일 연태란이 무슨 연태란 얘기를 해요. 양화대곡이라니까. 양화대곡. 양화대곡. 그 양화대곡입니다. 양화대곡. 양화대고 그 네. 뭐예요? 연태를 압도하는 그 프리미엄. 아, 근데 또 가격도 프리미엄 합리적. 있어요? 가격도 합리적인 양화대곡이에요. 저희 뭐 젊은 사람들은 돈 없어가지고 그냥 뭐 소주 그리고 좀 싼 보드카 이런 거 빨리 먹고 빨리 취할 수 있는 앱솔루트. 앱솔루트는 좀 비싸고 스무노프라고 그건 좀 빨간 거. 러시아산. 예, 그거는 이제 앱솔루트는 스웨덴산이잖아요. 앱솔루트 스웨덴산. 네. 그런 거 먹으면 이제 하루 지나고 그 다다음 날 또 일어나게 되니까. 네. 네, 소주 네, 일단 얘기해볼게요. 그 특징주 중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폭을 좀 더해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는 거래도 증가하면서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뭐 포스코케미칼도 그렇고 SDI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3.4%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재료가 나왔던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1.7%의 또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면인데요. 어쨌든 이 포스코홀딩스
WGMS가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들이 큰 폭의 강세를 보일 때는 뭐 주춤주춤거리는 양상이었는데 30만 원 초반에서 계속 주춤거리는 양상이었는데 한 지난주 수요일 정도에 급등 한번 하고 하루 쉬어가다가 이틀째 또 계속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어서 일단 그 리튬 2차 전지 소재라고 하는 날개를 단 포스코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조금 강세를 보일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수급적으로도 최근 들어서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이 아시겠지만 포스코는 계속 그 저평가되고 있던 소위 굴뚝주라는 이유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2차 전지 소재로서의 실적과 그 지위를 어느 정도까지 부여받는지가 맞는 것인지는 뭐 좀 더 검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큰 폭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오늘 지금 매매 동향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철강급속 쪽에서는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의 주가 강세와 함께 수급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던 통신업종 지난 주말에는 정부 압박에 밀렸던 은행업종이 비교적 수급이 완화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오늘은 통신업종의 외국인 매수가 뭐 많지는 않지만 한 26억 정도의 매수가 나타나면서 또 반등을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압박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종목이 정말로 뭐 실적이 크게 하향될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은행 이런 거죠. 공공성이 있는 회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압박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게 그럼 과연 지속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악재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과연 비합리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는가에 대한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은 그래도 주가 상승할 때 강했던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조금 버티는 모습이고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는 뭐 우리금융지주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빠지면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느냐는 뭐 그런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업종과 관련돼서는 그 올해 여전히 B2C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목들은 정부가 알아서 결정하라고는 했지만 정말로 통신업종의 종목군들이 통신 3사가 뭐 비용을 낮추거나 아니면 비용을 낮추지 않아서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버리면 뭐 타격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KT는 뭐 상대적으로 B2B 쪽에 계속 좀 뭔가 가능성을 걸고 있는 회사니까 그러면 작년 한 해를 놓고 보게 되면 KT가 비교적 다른 3사 중에서는 제일 강했는데요. 올해도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될 것인지 올해는 같이 3사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지 정도도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KT는 대표이사 선임권이 마무리가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하마평만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이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존 대표이사가 뭐 무난히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뭐 지배 구조와 관련된 부분도 물론 결정이 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결정이 나게 된다면 과연 정부 정책과 얼마나 연관돼서 갈 것인지 여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그 KRX 100종목 중에서 오르는 게 진짜 드문데 뭐 그래도 탄력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와 더불어서 지금 SKC도 한 7% 가량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시장이 탄력이 조금 줄어드는 과정에서 뭐 개별 종목 장세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 매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늘어요? 증가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아직 뭐 어허. 그렇게 뭐 큰 폭의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옵션 쪽의 매매 동향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양상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10시나 10시 반 정도에 나올 그 중국의 LPR 결정 LPR.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단기적인 어떤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 시간 10시 15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1시 15분쯤 네. 나오게 됩니다. 아침에. 요게 나오고 나서 지금 시장의 색깔과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보통은 그런 이벤트가 나오면서 뭔가 포지션이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 네. 수급이 같이 쏠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죠. 그래서 뭐 꼭 반대로 움직인다 아니면 뭐 하락에도 확대된다라기보다는 그때가 이제 재료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일단 중요해 보이는 것은 결국 뭐 신규 포지션이 장 초반에 얼마나 쌓이느냐가 뭐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신규 물량이 크게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SBS가 땡기는군요.
SBS. 근데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뭐 아마 그 부분이 온라인 파트너스가 뭐 다음 타자로 SBS를 꼽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흘러 나오면서 오늘 뭐 큰 폭의 강세를 보이는 이것도 것은 문제다. 무슨 펀드에서 타겟을 하면 그냥 올라가고. 그렇죠. 시장에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시도를 했다가 아예 시도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뭐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행동주의 펀드가 전체 업계의 어떤 흐름을 바꾸는 것은 뭐 물론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의 시세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것도 시장 전체의 그 건강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장인어른이 다 사시죠? SBS, YTN 뭐 지갑 열어서 다 사시면 어때요? 아, 그러면 또 언론 독과점 해가지고 조사받아. 3%로, 조사받으면 큰일 납니다. 3%로 좋게. 아, 요걸로 아, 괜찮습니까? 3% 뭐 속닥속닥 재밌지 뭐 그렇게까지 해. 알겠습니다. 멀잖아. YTN, 그래 SBS. 목동 가야 돼요. 상암동 가야 돼요. 맞아요, 멀어요. 여의도가 센터예요. 냅두겠습니다. 네, 여의도가 센터입니다. 그 누구 좋으라고 사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뭐 네.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짚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 있으시면 뭐 이 시간에 뭐 특별히 자료를 준비하는 그래요? 여기까지야. 그래요? 네, 클로징 벨이 아니잖아. 그래요. 뒤에 뭐 있는 것 같던데 없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김종규 의원님은 이제 클로징 벨에 계속 나오고 계시고 여기 아까 채팅 보니까 고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클로징 벨에 고정으로 나오신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리포트에서 게임주들 언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시간이 그 여미사님 시간 때는 리포트를 한번 좀 짚어주는 시간인데 네네. 제가 그걸 잠깐 잊어버렸네요. 아. 그 리포트 중에서 이제 그처럼 있잖아요, 장인어른. 제가 다 보고 왔는데 저 모니터를 5번씩 했습니다. 저 하드워커예요. 죄송합니다. 네. 제 잘못입니다. 네.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것은 그 게임주들이 안 좋았을 때도 네오이즈가 신작기대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네오이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리포트에 뭐 힘을 한번 뭐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은 컴투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다음 세대 인터넷 뭐 이런 거 많이 언급했던 그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들이 구축되었을 때 가장 큰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보고서가 나오긴 했는데 해당 종목군들은 워낙 뭐 변동성이 큰 만큼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CGN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CGN도 올해 2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현재 주가 동향 자체는 뭐 리포트를 그렇게 뭐 충분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HMM과 관련돼서 대신증권이 보고서를 냈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연구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각과 관련된 기대만 너무 높이지 말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녹아드는지를 확인하자라는 대신증권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이제 M&A 관련돼서 나왔던 것이 하나그룹의 HSD 엔진인데 뭐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내드려야 되나요? 네. 이 정도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님과 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